60세 이후 근육은 하루하루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저녁 식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은 낮 동안의 활동량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잠들기 전의 한 끼가 근육의 재생과 파괴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인 후 몸은 밤에 스스로를 회복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영양이 부족하면 근육은 재생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가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저녁을 어떻게 먹느냐가 10년 후에 보행 능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엔 밥 조금만 먹고 자야 속이 편하지. 그러나 그 편안함 뒤에는 근육 손실이라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녀 중 저녁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그룹은 같은 연령대라도 평균 근육량이 22%나 적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한 사람들은 다음 해 낙상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죠. 그렇다면 왜 저녁일까요? 밤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회복시키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작용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마치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단백질은 근육 회복의 재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단백질만 충분히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흡수되기 위해 다른 영양소, 특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그리고 일정량의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밥 반 공기에 두부 반모, 생선 한 조각, 이것이 실제 임상에서 권장하는 저녁 균형 비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단백질 파우더나 고기만 챙깁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근육이라는 단순한 공식만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양의 조화가 깨지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 논쟁도 있습니다. 저녁 단백질이 오히려 체중을 늘린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최신 노년 영양학 연구에서는 근육을 늘리는 체중 증가와 지방 증가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저녁 단백질은 체중을 늘려도 건강을 늘린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저녁 근육이 좋아할 음식을 먹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공식과 위험한 3가지 함정을 모두 알게 됩니다.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단백질을 먹으면 살찐다. 이 말을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 노인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기 전 단백질은 살이 아니라 근육이 됩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근육 회복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 혈중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근육은 스스로를 깎아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현상을 근육 단백질 분해, muscle protein breakdown라고 부릅니다. 즉, 공복 상태로 잠드는 것은 내 몸의 단백질을 연료로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노년의학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취침 1시간 전 단백질 간식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두유 1컵, 삶은 달걀 하나 혹은 그릭요거트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흥미롭게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취침 전 단백질 섭취 그룹이 다음 날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 더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밤엔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소화력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고단백 식사가 밤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즉,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보다는 락토프리 두유가,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달걀이 더 적합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80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는 매일 저녁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과 두부 반모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의 근육량 유지율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단백질이 언제 들어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낮에는 소비, 밤에는 회복. 이 리듬이 깨지면 근육은 매일 조금씩 무너집니다. 이제 질문 드릴게요. 오늘 밤 단백질 한 숟갈을 먹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 작은 습관이 내일 아침의 기온을 결정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만 챙기신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고기, 계란, 두유. 이런 단백질 식품만으로는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합성은 단백질 단독 공연이 아니라 탄수화물과의 듀엣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할 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슐린은 흔히 비만 호르몬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력자입니다. 단백질 속 아미노산이 세포로 들어가 근육을 구성하려면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때 그 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즉, 고기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에서 밥을 완전히 끊지 마세요. 대신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 반 공기와 달걀 1개, 두부 반모, 데친 채소를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 한 끼로 근육 합성 효율은 1.5배 높아집니다. 미국 텍사스대 영양연구소에서도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소량의 탄수화물과 함께 먹은 그룹의 근육 회복률이 27%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다면 어떤 탄수화물이 좋을까요? 정제된 흰쌀, 빵, 면은 인슐린을 급격히 올려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반면 현미, 귀리, 보리,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근육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 다른 한쪽은 중탄수화물 중단백 식단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중탄수화물 그룹이 근육량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체중당 근력 지표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즉, 탄수화물을 적으로 두지 말고 균형의 동반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의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위층, 즉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죠. 여기서 한 가지 학문적 논쟁도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위장이 느려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소화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육의 흡수 효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약간의 소화지연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이제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고기 반찬을 먹을 때 밥 한 숟갈을 함께 드셨나요? 그 한 숟갈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황금 조합입니다.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밥과 단백질,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랍니다. 오늘 저녁 밥 한 숟갈을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그것이 노년의 힘을 지키는 작은 과학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도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그 중심에는 근육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시멘트입니다. 아무리 벽돌을 쌓아도 시멘트가 부족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노년기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은 정상 수치인 사람보다 근육량이 평균 23% 낮았고 보행 속도도 역전연 VMS 느렸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수치는 낙상 위험을 40%나 높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에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피부 합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하루 30분을 햇볕에 노출되어도 필요한 양의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로 보충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 연어,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버터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숨은 조력자, 마그네슘. 이 미네랄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소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커피, 흰쌀, 가공식품 섭취로 손실이 많아 한국 노인 10명 중 18명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보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근력 향상 효과가 2배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단독보다 조합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 주제에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햇볕과 음식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의학 전문의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용량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판단은 개인의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 이 두 가지가 근육의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릴게요. 근육은 나무와 같습니다. 단백질은 나무의 줄기, 비타민 D는 햇빛, 마그네슘은 땅속의 영양분입니다. 햇빛이 부족하고 땅이 척박하면 나무는 마른 가지로 변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연어 한 조각과 표고버섯 구이, 혹은 계란 노른자 반숙과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면 그것이 바로 근육 비타민 공식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비타민 D는 있었나요? 없었다면 내일 아침 무릎이 조금 더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라도 시작하면 2주 안에 몸이 달라집니다. 햇볕을 75분만 더 쬐고 저녁에 버섯을 반 접시만 더 드세요. 그 단순한 습관이 70대의 근육을 60대의 근육으로 되돌립니다. 근육을 살리는 저녁 식사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단 1시간만 늦어져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밤 9시 이후가 되면 소화 엔진을 천천히 끄기 시작합니다. 이때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은 느려지고 혈당은 오래 머무르며 호르몬 리듬이 깨집니다. 결국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 저장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늦은 저녁을 먹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늦게 돌아와서 허기가 져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급하게 흡수하고 더 많이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저녁의 함정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 회복에 가장 유리한 시간은 잠들기 3시간 전, 즉 저녁 6-7시입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단백질이 소화되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밤 10시쯤 정점에 도달하고 그 직후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복원합니다. 이 두 리듬이 겹치는 것을 동시창 효과 S-에너지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의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240명을 대상으로
시간별 식사 실험을 했습니다. 오후 6시에 식사한 그룹은 8주 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약 18% 증가. 밤 9시 이후 식사한 그룹은 오히려 7% 감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근육을 지배한다. 물론 일찍 먹으면 밤에 배가 고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백질 간식을 활용하세요. 두유 1컵, 요거트 반 컵 정도로 충분합니다. 단, 탄수화물 간식은 피해야 합니다. 과자 한 조각이 인슐린을 폭등시켜 성장 호르몬의 작동을 막기 때문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은 괜찮다, vs 완전 공복이 낫다. 최근 일본 도쿄대 노년영양학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복보다 소화 부담 없는 단백질 간식 소량이 근육 보존에 유리하다. 즉, 속이 편안한 범위 내에서의 가벼운 보충이 정답입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신 후 물 한 잔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이것이 근육을 살리는 리듬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근육의 리듬에 맞춰 살고 있는가? 오늘부터 저녁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다리 힘, 허리 힘,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단백질을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소화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소화되지 않으면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기의 가장 큰 맹점이죠. 60세 이후 위산 분비량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단백질은 위산이 있어야 잘 풀어집니다. 따라서 위산이 적으면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가스와 독소를 만듭니다. 결국 먹었는데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사람들은 위장을 살리는 식사법을 동시에 실천합니다. 첫째, 천천히 씹기. 단백질 소화 효소는 침에서도 시작됩니다. 30번 이상 씹으면 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따뜻한 음식. 찬 음식은 위장의 혈류를 줄이고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합니다. 미지근한 된장국, 데친 채소, 따뜻한 두유, 이것이 근육의 친구입니다. 셋째, 식사 순서. 위장은 섬세합니다. 따뜻한 국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소화 효율이 약 20% 향상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넷째, 저녁 후 자세. 식사 직후 눕는 습관은 위 역류와 가스를 유발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가볍게 앉거나 산책하세요. 마지막으로 소화도움 식품을 활용하세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키위의 액티니딘, 생강의 진저올 성분이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이런 자연 효소는 약보다 부드럽고 위에 안정적입니다. 이 부분에도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소화 효소 보충제를 먹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이죠. 최근 하버드 의대 리뷰에서는 건강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면 보충제는 필요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즉, 음식 그 자체가 최고의 약입니다. 실제 저는 70대 환자에게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1컵 마시기를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위장을 미리 깨워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2주 만에 속이 편하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기억하세요. 근육은 위장에서 시작됩니다.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근육이 단단합니다. 반대로 소화가 약한 사람은 먹어도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식탁 위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작은 온기가 몸속 근육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 위장은 내 근육의 첫 연습장이다.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는 음식이 사실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주범은 의외로 과도한 식이섬유와 치아입니다.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은 장 건강에 좋지만 단백질 흡수에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채소나 미정제 곡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위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섬유질이 위의 산도를 낮추기 때문이죠. 위산이 약해지면 단백질은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 식사를 했는데도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식이섬유 2500g 이상 섭취 시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14% 감소한다는 보고를 냈습니다. 즉, 몸에 좋은 것도 균형이 핵심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되 삶거나 데쳐서 섬유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저녁에 즐기는 녹차, 보리차, 커피입니다. 이 음료들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철분과 단백질을 결합시켜 흡수를 막습니다. 특히 식후 바로 마실 경우 단백질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백질 탄닌 결합 반응으로 불립니다.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중년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식후 바로 녹차를, 다른 한쪽은 1시간 후에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바로 마신 그룹의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1시간 뒤 28% 낮았습니다. 결국 타이밍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기억하세요. 녹차는 식사 후 1시간 뒤, 커피는 최소 2시간 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또 다른 숨은 방해꾼은 가공두부, 인스턴트 단백질 음료입니다. 이들은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흡수를 돕는 효소나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몸은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정도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장기적 섭취 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약 12% 저하된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걷는 힘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독이 된다. 오늘 저녁엔 채소를 살짝 데치고 식후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의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친구이지만 과하면 간과 신장의 적이 됩니다. 좋은 것이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최근 단백질 붐으로 하루 2-3번씩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간은 단백질을 분해해 요소로 만들고 신장은 그 요소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이 과부하되면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탈수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1.0제1.2g입니다. 즉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7끼 적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배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혈중요소 질소 수치 BUN가 높아지고 피로감이 누적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 섭취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근육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몸은 3-4시간마다 새로운 아미노산 공급이 필요하죠. 실제로 일본 국립영양연구소 실험에서는 같은 총 단백질 섭취량이라도 3끼로 분할한 그룹이 근육 합성률이 40%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는 것은 오히려 낭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이 무섭다고 줄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과잉이지 균형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도 있습니다. 노인은 신장 기능이 약하니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 versus 근육을 유지하려면 늘려야 한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과유불급, 고요부치.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탈수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은 신장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신다면 원료를 확인하세요. 인공감미료, 인산염, 질소 첨가 단백질은 모두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천연대두 단백질이나 유청 단백질처럼 흡수율이 높고 불순물이 적은 형태가 좋습니다. 단백질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양과 물입니다. 오늘 하루 섭취량을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균형을 회복하는 순간 근육도 함께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식사 잘하고 단백질도 챙기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진짜 범인은 식사 후에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둑은 TV 앞 식사입니다. TV를 보며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고 삼키는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그 결과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한림대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TV를 보며 식사한 그룹의 단백질 소화율이 17% 낮았다고 합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고도 몸이 얻는 영양이 다릅니다. 두 번째 도둑은 한 입만 더라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디저트나 과일 한 입, 빵 한 조각이 문제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인슐린을 급상승시켜 근육 회복 호르몬의 작동을 막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단 음식은 밤 동안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근육 합성을 방해하죠. 세 번째 도둑은 아까 식후 바로 눕기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눕는 습관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어 위산을 중화시키고 결국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한번 역류가 생기면 위산 분비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둑, 생각보다 흔한 밤늦은 알코올 한 잔입니다. 잠이 잘 오니까 혹은 식후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알코올은 간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독성을 줍니다. 심지어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는 대사 통로를 닫아버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두 잔의 술이 근육의 성장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의 실험에서는 저녁 식사 후 TV 시청 파르, 간식 플루 음주. 세 가지를 가진 노인 그룹이 1년 후 평균 근육량이 8% 감소한 반면 이 세 가지를 피한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10년 뒤 보행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단 2시간, 그저 식사 후에 몇 가지 습관 때문에 10년 뒤에 다리 힘이 달라진다는 사실.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나도 그러고 있었는데 라고 떠오르셨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습관은 무섭지만 깨닫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TV를 끄고 조용히 식사에 집중하세요. 식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10분 산책. 디저트 대신 요거트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쉬느냐도 근육을 만듭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자랍니다.
의학적으로 노화 근육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틀렸습니다. 최근 미국 보스턴 노년의학연구소는 70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저녁 식사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7% 증가, 낙상률은 40% 감소, 피로감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죠. 이것이 바로 근육 회복의 법칙의 아클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극과 재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조용히 참고 묵묵히 버텨왔죠. 그 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다만 네가 나를 다시 돌봐주길 기다렸을 뿐이야. 근육 회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백질 한 숟갈, 산책 10분, 따뜻한 물 한 잔. 그 세 가지가 모이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3일이면 피로가 줄고, 2주면 다리 힘이 달라지고, 3개월이면 계단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은 운동이 핵심이다. vs 식사가 우선이다. 하지만 최신 노년의학 논문들은 하나의 결론을 냅니다. 운동이 불실하면 단백질은 연료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불이 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릇 속에 근육을 살릴 선택이 있는가? 아니면 기운을 빼앗는 습관이 있는가? 몸은 정직합니다. 바로 다음 날 대답으로 보여줍니다. 무릎이 가볍고 아침이 덜 피곤하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몸의 언어죠.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자랍니다. 그것이 인체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회복력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저녁 식사,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저녁 회복 루틴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1단계 준비. 따뜻하게 시작하기. 저녁 식탁 앞에 앉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물 한 컵이 위를 깨워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몸속 엔진이 예열되면 음식은 연료처럼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2단계 식사. 균형 있게 채우기. 기억하세요. 밥 반 공기 플러스 단백질, 밥모 플러스 채소 한 주먹 플러스 버섯 한 점. 이것이 근육을 살리는 황금 비율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 구운 연어 한 조각, 데친 시금치 한 줌이면 완벽합니다. 무엇보다 저녁 7시 이전에 드세요. 시간이 곧 근육의 리듬입니다. 3단계 식후 루틴. 10분의 회복 시간.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집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호흡 3번. 이때 위장은 소화에 집중하고 몸은 편안하게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4단계 잠들기 전. 단백질 한 숟갈. 잠들기 1시간 전 두유 반 컵이나 요거트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들어온 단백질은 밤새 근육 복원에 사용됩니다. 단 한 숟갈의 차이가 내일의 기운을 바꿉니다. 5단계 감사 루틴. 내 몸에게 인사하기.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 몸이 나를 지탱해줘서 고마워. 이 짧은 인사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회복 호르몬을 높입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심신의학 연구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그룹의 근육 회복 속도가 30%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5단계 루틴을 7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무릎이 덜 시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운이 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우리는 거창한 변화를 원하지만
몸은 작고 꾸준한 습관에 반응합니다. 저녁에 15분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써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근육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5가지 공식과 3가지 위험을 모두 배웠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다시 근육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한때 활기차게 걸었던 그 속도를, 계단을 힘차게 오르던 그 다리의 힘을. 근육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숟갈의 단백질, 한 걸음의 산책, 한 모금의 따뜻한 물로 그 근육을 깨워주세요. 당신의 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약함 속에도 다시 강해질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체의 기적이고 삶의 의지입니다. 이제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식사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면 오늘의 당신은 이미 어제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해 보세요. 나는 내 근육을 지킨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